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가장 쉬운 프레임워크 스벨트 그 세 번째 시간의 확장 개념 스테이트 확장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목차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릭 이벤트를 이용한 상태값. 두 번째, 객체 속성을 상태값으로 활용. 세 번째, 객체 배열을 이용한 상태값 표시. 어때요? 심플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은 해주세요. 스테이트는 값을 적용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값 변경을 자유롭게 하려고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운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요. 클릭할 때 스테이트 값이 일찍 증가 혹은 감소하게 처리하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벨트 이벤트 시간에 이벤트의 자세한 사용법은 보겠지만 간단한 스벨트 이벤트 사용법을 보도록 할게요. 태그에 on이라고 이렇게 쓰시고 콜론을 씁니다. 그리고 이벤트 타임명인 클릭이나 마우스 엔터나 이런 것들을 쓰면 되고요. 그리고서 중괄호로 이벤트 명령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습을 통해서 자세히 보시도록 하시죠. 스테이트 공사 스벨트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앱 스벨트 가서 이렇게 스테이트 공사라고 다 바꿔주세요. 요거 바꾸는 거는 제가 지난 수업에서 가르쳐 드렸죠. 그러니까 요걸 바꿔 주시고 스테이트 공사로 돌아오셔서 마크업 영역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버튼, 마이너스 버튼, 그리고 수평선 처리 하나 해주시고요. 클릭 횟수를 이렇게 담을 H1 태그를 작성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셔서 상태 변수 선언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태 변수는 숫자로 처리를 할 거라서 제가 letNum이라고 쓸 거고요. 여기다 0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초기값 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요 H1 태그에다가 중괄호 쓰셔가지고요. 여기다가 num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릭 횟수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0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는 기존 값에서 일씩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값에서 변수를 일씩 증가시키는 함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nst라고 처리를 할 거고요. increase number라고 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여기다가 화살표 함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화살표 함수는 중괄호를 쓰기는 하는데 시기 하나면 중괄호를 안 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num 뿔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살표 함수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은요. 제가 지금 영상 위에 툴팁을 띄워드릴 테니까 화살표 함수도 공부하고 오세요. ES6 문법입니다. 그리고 나셔서 기존 변수 값에서 일씩 감소하는 함수도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변수명은 decrease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decrease number라고 하고 num 뿔뿔이 아니라 마마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태그에다가 이벤트 설정을 할 거예요. on이라고 쓰고 콜론을 쓴 다음에 이벤트 타입인 클릭명을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중괄호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increase number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버튼에도 on 콜론 클릭이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중괄호를 쓰신 다음에 이 decrease number를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일씩 증가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일씩 감소하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객체 방식으로도 데이터 값을 상태 값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객체 값을 호출할 때는 중괄호에다가 객체점 속성명으로 호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습을 통해서 객체 값을 어떻게 상태 값으로 가지고 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tate05 스벨트라는 걸 만들어 놨고요. 앱에다가 역시 연결은 잘 해놨습니다. 영상 하단에 블로그 주소에 첨부해드린 거 있죠? 그쪽에 객체값 코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와 주세요. 컨트롤 C 누르셔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셔서 스크립트에다가 상태 변수로 객체를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탭 순서가 안 맞으면 탭 순서는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객체로 name, age, height, group, img까지 이렇게 다 갖고 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값을 불러와 볼 거예요. 일단 사진 먼저 처리를 해볼 건데요. 일단 H1 태그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나서 H1 태그를 5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H1 태그에다가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태그는요, src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셔가지고 Alt 값도 들어가야 됩니다. Alt 값 안 쓰면은 틀린 건 아닌데 약간 경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진이다 이렇게 해서 Alt를 처리를 할 거고요. 그럼 src 값에다가 요 아티스트가 가진 img를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티스트가 가진 img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보시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진 사진이 잘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일단 이름을 가지고 온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괄호 쓰시고 역시 아티스트라고 써주시고요. 아티스트가 가진 네임이다 이렇게 호출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름은 진이다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럼 나머지들도 다 불러와 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호출을 할 때 보시면은요. 이렇게 키들도 다 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다 처리가 되니까요. 스니펫으로 불러오는 게 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작성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데이터들을 잘 갖고 오는 거 확인되시죠? 방금 한 코드를 보면 아티스트라는 말을 일일이 작성해서 코드가 좀 길어졌죠? 비구조화 할당 문법을 쓰면 좀 편리해집니다. 비구조화 할당 객체 문법인데요. let 쓰고 이렇게 중괄호를 쓴 다음에 변수명들을 씁니다. 그리고 객체명을 쓰게 되면 그 객체가 갖고 있는 키 값이 변수에 알아서 배당이 됩니다. 키명과 변수명은 같아야 되고요. 혹시 ES6의 비구조화 할당 문법을 잘 아직 습득하지 못하신 분은 제가 영상에다가 툴팁을 띄워드릴 테니까 가서 공부를 다시 해보고 오세요. 그럼 실습을 통해서 비구조화 할당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아티스트라는 말을 5번 쓰는 게 싫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스크립트 파트에다가 비구조화 할당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이라고 쓰고요. 중괄호라고 쓸게요. 그리고 사용되는 거를 전부 다 이렇게 name, 키값과 같아야 된다 그랬죠? age, height, group, 그 다음에 img까지 이렇게 하고요. 객체명인 아티스트를 이렇게 처리를 해주십니다. 그럼 비구조화 할당을 했기 때문에요. 이제 이쪽 파트에서 아티스트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코드가 더 간결해 보이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 코딩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는 건데요. 저는 이게 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컨트롤 S 눌러볼게요.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죠? 비구조화 할당했을 때 마크업 쪽의 코드는 간결해지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보통 데이터를 한 개만 작성하진 않기 때문에요. 객체 데이터를 여러 개 담은 배열로 데이터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값을 각각 마크업하면 코드가 길어지기 때문에 스벨트가 내장하고 있는 이치 블록을 통해서 반복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치 블록 사용법도 추후 강좌에서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보고 가야 되겠죠? 이치 블록은 상태값이 배열일 때 반복해서 출력해주는 문법입니다. 간단한 문법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치 블록 문법은요. 이렇게 중괄호 쓰고 샵 이치라고 씁니다. 그리고 배열명을 먼저 이렇게 복수로 써주는 게 보통 좋고요. 그 배열에 한 개 한 개 데이터를 의미하는 단수형 변수를 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종료를 해주는 걸 좀 반드시 이치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내부에다가 반복될 데이터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는 방탄소년단 데이터를 진 한 명만 봤죠? 전부 다 표시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스테이트 06 스벨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앱 스벨트에다가 역시 스테이트 06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크립트에다가 배열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건데요. 코드가 매우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역시 영상 하단에 있는 거에 가져서 객체 배열값 코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드래그를 쭉 하셔가지고 복사해 오십니다. 이 스크립트에다가 상태 변수로 이렇게 담아주는 거죠. 그리고 탭 순서가 안 맞으면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배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 내부에 각각의 객체가 한 명 멤버의 데이터를 담아준 거죠. 그럼 이렇게 처리가 됐다고 보시면요. 이 마크업 부분에다가는 일일이 한 명 한 명씩을 다 호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치 블록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이치 블록은 이렇게 중괄호를 쓰고요. 여기에다가 샵 쓰고 이치라고 씁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문법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스니펫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상태에서 배열은 BTS였죠. 그리고 여기다 보통 단수인 단어를 써주시면 되는데 제가 BT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셔서 이 내부에다가 태그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H1으로 하면 태그가 많이 크니까 H3 태그로 써보도록 할게요. H3 태그를 이렇게 3개를 써주고 그 다음에 HR로 수평선으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ame, bus, img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사진 먼저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img 쓰시면 이렇게 src랑 alt가 나오죠? 여기에다가는 중괄호 하셔서 bt가 가진 img입니다. alt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쪽 파트에도 이름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중괄호 역시 하셔가지고 bt가 갖고 있는 name입니다. 아래에다가는 출생이라고 쓸게요. bt가 가진 버스다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7명의 데이터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컴포넌트들도 쓰는 거고 스테이트 값을 쓰는 거죠. 이렇게 쉽게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는 거 보이시죠? 실제로는 저희가 스벨트나 리액트 같은 경우는 OTT 웹앱 같은 걸 만들잖아요. OTT 웹앱 가면 영화라든지 드라마 데이터가 어때요? 굉장히 많죠? 그거를 한 개 한 개 적을 수는 없겠죠? 이런 원리로서 한 번에 끌어갖고 오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 레벨 스벨트 반응성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